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신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겟레디 위드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 좋아요를 일으킨 그 산호맨션에서 찍은 증명사진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당연히 지금은 그 촬영날 당일은 아니고요. 그때 했던 메이크업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요즘 더 나오시온 근황과 함께 같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기릿! 제가 메이크업을 평소에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영상 안 올린 지가 한 달이 됐더라고요, 벌써. 여러 이유도 있었고 요즘에 최근에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그냥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번아웃이 정말 시게 와가지고 1월달에 영상을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꼬박꼬박 올리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인생의 노잼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현타가 정말 세게 왔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정말 세게 왔죠? 말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저 오늘은 이렇게 발랐습니다. 산호맨션 간 날에는 프라이머는 베네피트 포어 패션을 바르고 요거는 선크림 겸 메베로 발랐는데 클라뷰 화이트 펄세이션 아이디얼 엑스트리멀 백스테이지 크림. 이거 이름 너무 어려워서 저 못 외웠어요. 그냥 클라뷰의 메베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촬영을 할 때면은 이게 조명을 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크림을 항상 발라둬야 돼서 미리 저는 선크림하고 프라이머까지는 지금 미리 발라둔 상태고요. 그다음에 바로 컨실러 작업 시작할게요. 톡신 컨실러 22호, 23호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대로 23호를 먼저 어두운 컬러부터 좀 붉은기가 좀 심한 곳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번아웃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라 하죠? 약간 터닝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인생에서 약간 가장 지칠 때라 해야 되나? 번아웃이 1년에 한 번씩은 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번아웃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평소에는 약간 슬럼프 느낌으로 푹 쉬면 괜찮아지는 그런 느낌의 슬럼프였는데 이번에 번아웃은 죄송해요. 이번에 번아웃은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약간 왜 살까? 약간 내가 왜 살지? 약간 진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번아웃이어서 저도 조금 약간 무섭더라고요. 진지하게 이걸 상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막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왜 번아웃이 되게 세게 왔을까? 제 인스타를 안 보고 유튜브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인스타에다가 엄청 그런 글들을 되게 많이 올렸었거든요. 번아웃에 대한 그런 스토리 같은 거를 좀 올렸는데 그래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번아웃에 대한 고찰을 좀 해봤어요. 그런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을 때도 엄청 진지하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혹시나 뭐 때문에 너가 번아웃이 온 것 같니? 제 스스로 되게 약간 자아 성찰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결론은 조금 나긴 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니까 결론을 조금 나긴 했더라고요. 그 결론을 도출해서 살짝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되게 간단명료하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제 개인 정보라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긴 조금 힘들지만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저의 또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려서 여러분도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면은 번아웃이 해결될 거라는 도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글이 있는데 집에서 잠만 자고 일 안 하고 막 생각만 하고 그래도 또 식충이처럼 밥은 먹고 하니까 자학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식충이 같고 뭐 하는 거지?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제가 헉 하고 벙쪘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제 주위에 뭐 친구들이나 지인이 뭐 힘들어서 휴직을 할 때나 아니면 이직할 때도 좀 쉬시잖아요. 중간중간 휴가도 내시고 그럴 때는 제가 그런 지인이나 친구들한테는 너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쉬는 건 당연하다. 뭐 이직을 할 때도 너가 그만큼 열심히 했고 너가 쉬는 건 당연하다. 그만큼 열심히 너가 일을 했지 않냐라고 저는 엄청나게 응원을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작 저한테는 엄청 각박하고 제 스스로한테는 응원 따위는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하면 뭐 인생을 뭐 미친 듯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는 저도 스스로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나름 작년 한 해 동안은 되게 열심히 살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런 열심히 사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모질하게 굴었을까?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벙쪘어요. 딱 제가 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각박할까? 그냥 남들이 이직할 때나 잠깐 휴가 낼 때 조금 장기 휴가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나를 정말 스스로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이 듣고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쉬는 게 저번에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완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딱 일주일간 쉬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 달 쉰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때 증명사진 찍으러 갈 때 메이크업에서는 에스티로 더블에어랑 그 바비 브라운 스킨 롱웨어 파운데이션을 섞어 발랐는데 그 파운데이션 조합은 이미 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베이스 써볼게요. 이번에 나온 에뛰드 더블 라스팅 쿠션 글로우 뉴트럴 바닐라 N19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기대를 많이 해봤거든요. 색상을 테스트하러 갔는데 저는 22호 피부인데 이번 에뛰드 쿠션은 조금 한 톤 살짝 반톤 정도 어둡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1호를 쓰니까 너무 제 쌩얼 피부랑 똑같아서 딱 19호를 샀는데 딱 화사한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살 때 한 톤 업해서 사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이름이 글로우라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되게 아시다시피 제가 글로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이게 말만 글로우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딱 세미매트한 타입이라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력이 조금 살짝 엄청난 하이 커버는 아닌데 제가 이미 톡신 컨실러를 써가지고 이미 커버력은 커버가 되었으니까 이거 써도 딱히 문제는 없더라고요. 에뛰드엔 쿠션이 뭐가 좋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쿠션은 되게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피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완전 피부는 예쁘지 않나요? 커버력이 사실 낮다는 건 아니고 저는 완전 그 킬 커버 컨실 쿠션에 약간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완전 저는 초하이 커버를 원하기 때문에 컨실러랑 같이만 써도 아니면 단독으로만 써도 되게 괜찮은 커버력이에요. 피부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셀레피트 셀피 파우더 사용할게요. 이거 진짜 너무 편해요. 저 그때 증명사진 찍으러 갈 때도 이걸로 후드리 찹찹찹찹 두들기고 했거든요. 아침 오전 11시 타임이 첫 타임이에요. 제가 첫 타임으로 잡아놔가지고 빨리빨리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가는 시간도 있고 최대한 빨리 메이크업하고 평소에 가장 안전빵인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날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파우더도 진짜 추천합니다. 이런 파우더 끝이에요. 도장 자국이 살짝 나온 부분만 이렇게 가볍게 털어내주면은 빠르게 파우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유분도 잘 잡고 모공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파우더예요. 그다음에 쉐딩을 바로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컬러 애쉬빛이 가장 도는 컬러를 사용해서 증명사진에서는 요즘은 다 포토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포토샵으로는 띡 누르기만 하면은 그 잡티가 엄청 빨리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증명사진 메이크업 찍을 때도 여러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중요한 게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쉐딩이라 생각하거든요. 포토샵으로 윤곽 이렇게 쉐딩을 넣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기본 윤곽을 잘 넣어주셔야지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고 보정할 때도 보정해주시는 분이 되게 편해하시거든요. 먼저 입술 밑 여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여기를 하고 안 하고가 되게 크거든요. 이걸 해주면은 여기 전체적인 이목구비 밸런스도 맞춰지면서 여기 입술도 한층 더 도톰해 보일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쑥 들어가는 그림자가 생겨서 좀 더 입체적이게 얼굴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홀을 따라서 눈썹 지나가는 요 콧대 부분도 이렇게 약간 포물선 모양으로 그려주셔야지 자기 뼈 모양대로 이렇게 만져지면서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장 자연스럽게 여기 포물선 곡선이 나오니까 이렇게 아이홀을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특히 증명사진은 이렇게 정면을 보기 때문에 여기 콧대 잡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론 콧대도 교정을 할 수 있지만 저도 포토샵 장인이니까 그래도 미리 이렇게 윤곽을 예쁘게
정자세? 정자세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콧볼과 코끝은 이렇게 V자로 코를 예쁘게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 작업에 들어갈 건데 섀도우는 본인이 평소에 정말 잘 쓰시고 안전빵인 제품을 고르셔야 돼요. 괜히 이런 특별한 날에 뭐 특별하게 좀 해볼까 하고 완전 다른 제품을 썼다가 오히려 더 완전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소에 정말 잘 쓰시는 인생템 안전빵이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날에는 무조건 안전빵이 제품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장 망합니다. 저는 그날 식스틴 브랜드 아이매거진 로지무드 브라운 썼어요. 이게 생각보다 컬러 구성이 되게 괜찮아서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베이스를 깔아주실 때는 이렇게 넓고 훌렁훌렁한 힘이 없는 브러쉬를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눈두덩이에 확실하게 더 빠르고 넓게, 그리고 그라데이션도 이렇게 훌렁훌렁 가루로만 살살살살 해줘도 벌써 다 채워졌죠? 이런 시간 절약도 되면서 이렇게 힘 없는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 주셔야지 얼룩이 지지 않고 그라데이션도 되게 잘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눈 뒷부분도 연장될 수 있게 이렇게 샤샤샥 살짝 힘을 빼면서 이렇게 탁탁탁 털어주듯이 이렇게 뒤로 연장을 시켜줄게요. 언더에는 90도로 직각으로 세워서 넓게 발라줍니다. 저는 언더에 이거 다크서클 너머로 칠해주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사실 다크서클을 넘어서 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연장되게 훌훌 살짝 힘을 빼고 연장시켜줄게요. 이렇게만 해주면 벌써 1차 베이스 끝입니다. 엄청 빨리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큰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갑자기 뜬금없는데 번아웃이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좋아해주셔야지 제가 또 으쌰으쌰해서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그 사랑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음영을 넣을 건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한쪽이 좀 더 원하고 한쪽이 좀 더 쿨한데 이거 두 개를 섞으니까 딱 중성색의 느낌이 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톡톡톡톡 해준 다음에 꼭 손에다가 이렇게 브러쉬를 잘 먹어서 양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가루가 손에서 털려져 나가거든요. 이렇게 양 조절은 꼭 해주세요. 이렇게 통통하고 살짝 크기가 좀 적당히 있는 브러쉬를 사용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살짝 좁은 면적이 아니라 약간 좀 그래도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 듯이 발랐잖아요. 이때 너무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얼룩덜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하냐에 따라서 브러쉬 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뒤로 연장시키면서 이렇게 손에 힘을 싹싹 풀고 뒤로 빼줄게요. 한오맨션에 가게 된 계기가 제나가 작년 12월 달인가? 제나가 먼저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거기가 사진이 보니까 엄청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나는 먼저 예약을 했고 저는 제나 예약 따라서 놀러 갔는데 작가분이 진짜 엄청 편안하게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촬영 결과물도 진짜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저는 제나 간 날에 촬영 끝나자마자 같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린지 언니도 같이 예약을 해가지고 저는 1월 말에 1월 30일 날에 촬영을 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연히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 정말 만족도 200%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찍으러 갈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4월이나 5월쯤에 예약을 할 것 같은데 어느 분 댓글에 벌써 3월까지 예약이 다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4월달까지 예약이 다 찬 건 아닌가 싶은데 빨리 예약하려면 빨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찍어주셔서 저도 빨리 예약을 하러 가야겠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짠, 이렇게 2차 음영까지 깔아줬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진하게 바르시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사진이 산호맨션은 특유의 그 물 빠진 컬러감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물 빠진 컬러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색조 메이크업을 세게 해도 좀 살짝 연하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색조를 했습니다. 요렇게럼. 그래서 증명사진 찍으러 가실 때 이 작가분이 어떤 스타일로 사진을 찍으시는지, 사진을 보정하는지도 보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꿀팁.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뷰럿 해줄게요. 그리고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과 속눈썹 모근 사이사이 꼼꼼하게 메꿔줍니다.
저는 또렷한 인상을 원해서 블랙 컬러로 채워줬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 섀도우인 한 조각 티라미슈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제가 말했죠. 증명사진 메이크업은 무조건 평소에 잘 쓰시는 거, 인생템인 걸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인생템인 한 조각 티라미슈 컬러로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등에서 잘 먹여주시고 가루를 먼저 털어줍니다. 다음에 바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블렌딩 하실 때는 이렇게 차 와이퍼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시는 게 제일 블렌딩이 예쁘고 쉽고 간편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진짜 블렌딩 엄청 편하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또 혹시나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꼭 와이퍼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셔야지 블렌딩이 엄청 쉽게 돼요. 벌써 블렌딩 다 됐죠? 섀도우의 높이는 자기 자유인데 저는 그날 좀 또렷하게 보이고 싶어서 조금 평소보다는 살짝 높게 했어요.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발라줘도 사실 사진에선 그렇게 막 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살짝 아주 미세하게 진하게 했어요. 그래도 아주 예쁘게 나와서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증명사진관에서 인스타로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제 질문해주신 분도 이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연하게 하고 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증명사진을 찍어보고 이번에 산호맨션에서도 찍어보니까 저는 정답을 제 기준에서는 진하고 연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가장 베스트로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제일 잘 나오고 제일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한 메이크업보다 진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려서 평소처럼 진하게 하고 갔는데 사진이 그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진하던 연하던 간에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는 걸 저 추천해드려요. 저 진짜 그 속눈썹도 평소에 제가 워낙 평소에 길고 풍성한 래쉬를 붙이잖아요. 그거 똑같이 길고 풍성한 래쉬 붙이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사진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이게 진하고 연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명사진은 본인이 가장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 여쭤보셨던 분에게. 그 다음에 여기 섀도우에서 여기 가장 첫 번째 있는 컬러 이게 살짝 코랄 핑크 금펄이 섞인 글리터 섀도우거든요. 이거 바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영상에서는 태가 안 나긴 하는데 코랄 핑크 코랄 베이스 섀도우에 이렇게 금펄이 자글자글하게 미세하게 꼭꼭 박혀있는 섀도우인데 이렇게 밝혀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화사하고 아주 뭔가 이렇게 핑크핑크한 느낌도 나고 약간 금펄한 느낌도 나고 눈 앞머리에도 밝혀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 이것만 바른 게 아니라 그때 베카의 샴페인 팝까지 발라줬습니다. 이거 베카의 샴페인 팝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눈 앞머리 섀도우라서 꼭 이거는 발라주고 갔어요. 이렇게 해야지 눈앞이 시원하게 트여 보이고 저는 사실 눈 사이가 좀 먼 편이라서 앞트임을 하면 좋지만 제가 앞트임을 하면은 오히려 너무 인상이 싸나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 아이라인 지속력이 이렇게 제가 먹힌 눈이라서 이렇게 깜빡깜빡만 해도 이게 바로 찍히더라고요. 밝은 섀도우로 이렇게 넓히는 거로 대신하고 있는데 되게 사진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하고 여기 애교살 이렇게 밝혀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하세요. 이래야지 영상에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데 사진에서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은 꼭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톡신 글리터 2호 사용해서 글리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에 이렇게 손등에다가 요렇게로 덜어서 사용을 해줬어요. 증명사진이어서 글리터를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다 했잖아요. 저는 글리터를 안 바르면은 좀 오히려 무펄일 때 더 답답한 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 보시면은 이렇게 글리터를 왕창 올려주는데 역시나 사진에서도 글리터가 있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글리터를 적당히, 너무 왕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이런 애교살에 콕콕콕콕 박아주는 게 진짜 사진이 예쁘게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적당히 글리터를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해주시는 거를 권장해드려요. 이러면은 이게 플래시가 팡 터지면서 여기가 되게
도톰하고 반짝반짝하게 나오거든요. 사진에서 엄청 티는 안 나요. 약간 나만 아는 그런 티나는? 나만 아는 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또 글리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저는 되게 크다고 느껴서 저는 무조건 글리터 하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등에 던 거를 이렇게 브러쉬로 살살살살 톡톡톡톡 이렇게 옮겨서 눈 앞머리에도 톡톡톡 하고 별을 쑥 놓아줍니다. 제가 그날 톡신 글리터 1호를 사용할까 2호를 사용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2호를 선택을 했는데 2호 선택한 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1호는 일단 입자가 굵은 게 많아서 조금 오히려 짜잘짜잘하게 사진에서 이게 조금 티가 나서 걱정이 될 것 같아서 2호를 발랐는데 2호가 이렇게 데일리하고 약간 잔잔하면서도 그래도 나름 화려한 글리터라서 2호 선택한 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서도 여기 애교살이 되게 예쁘게 도톰하게 나오면서도 반짝이는 건 반짝이는 대로 있어서 되게 좋은 초이스라 생각을 했습니다. 반짝반짝. 그 다음에 눈썹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썹은 저의 인생템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름이 이제 다 외웠다. 또 인스타 질문으로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눈썹 뭐 제품 사용하는 게 가장 좋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은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게 뷰티 유튜버가 같은 제품을 5번 이상 사용한다 하면은 그건 진짜 찐으로 좋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세보진 않았지만 영상에서 10번 넘게 등장한 것 같은데 제 인생 브로우입니다. 그리고 눈썹 앞머리는 이렇게 깨끗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샤샤샤샥 풀어줄게요. 이래야지 파운데이션도 안 닦이고 자세히 보시면 진짜 깔끔하게 잘 그라데이션 됐죠. 이게 다 눈썹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보다 눈썹 요거 깨끗한 모로 풀어주시는 걸 진짜 추천해드려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저만의 눈썹 시크릿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잘 풀어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돼요. 진짜 눈썹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눈썹 컨텐츠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혹시 눈썹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 최근에 눈썹이 약간 빵꾸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팔레트에 가장 어두운 컬러랑 여기 아까 써줬던 첫 번째 베이스 컬러랑 이렇게 잘 조색을 해서 제 모발하고 잘 맞춰준 다음에 빵꾸난 곳을 이렇게 샤샤샤샥 메꿔주면 깔끔하고 빽빽한 눈썹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탈색모지만 눈썹을 밝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이런 브라운, 딱 흑모에 어울리는 이런 눈썹 컬러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증명사진 찍을 때 눈썹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일 탈색모라고 눈썹을 그렇게 탈색모에 맞춰서 그렸으면 정말 인상이 흐리멍텅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조금 깔끔하게 그리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너무 밝게 안 그리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눈썹이 저희 얼굴에 있는 약간 지붕, 집에 있는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지붕이 너무 연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 전체적인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너무 밝지 않은 컬러로 그리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톡신하면 역시 속눈썹이죠. 이렇게 속눈썹은 모가 길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숱이 많아지는 디자인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풀은 제가 항상 쓰는 아리따움의 이거 아이돌 글루 사용할 건데요. 이거 투명색 글루입니다. 이게 제가 써본 투명 풀 중에서는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속눈썹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은데 제가 분명히 여기 영상에도 달고 더보기란에도 달아놓거든요. 여러분 꼭 영상과 더보기란이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제품 정보를 안 적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더보기란과 영상을 확인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아직 판매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더보기란의 링크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속눈썹 풀이 마르기 전에 블러셔를 바를 건데요. 블러셔는 그때 2가지. 여기 안에 팔레트에 있는 핑크색 하나랑 이거 벨라 블러셔 3호를 섞어서 발라줬습니다. 벨라 블러셔 3호가 조금 더 명도가 살짝 높은 살짝 더 흰기 있는 컬러라서 벨라 블러셔를 먼저 여기 가운데에 발라놓고 살짝 외곽으로 갈수록 여기 안에 있는 팔레트 안에 있는 이 핑크색 컬러를 여기 외곽에서 발라줬어요. 블러셔는 절대 쓸어서 발라주시면 안 돼요. 컬러감을 올려주는 듯하게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싹 하고 쓸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공들여놨던 피부 표현이 호로롱
하고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블러셔는 양 조절 잘 해주시고 꼭 털셔서 톡톡톡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톡톡톡 올려주셔야지 블렌딩도 잘 되고 이렇게 가운데에서 외곽으로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블러셔를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살짝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발라줄게요. 얘 컬러감이 그렇게 막 엄청 심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니라서 좀만 토독토독 두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된답니다. 제가 지금 자연광에서 오랜만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가 되게 엄청 잘 드는 시간이라서 컬러감이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속눈썹 풀이 말랐으니까 바로 속눈썹 붙여주도록 할게요. 속눈썹을 붙일 때는 거울을 아래로 내리 깔아보시고 위에서 아래로 정중앙부터 붙여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이라이너는 저의 인생 아이라이너인 아리따움의 브러쉬 타입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인생템 그 특집 영상도 만들려고 했는데 1월 달에 올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번아웃 때문에 다 번아웃 때문이야 모든 건. 제가 기획서는 다 써놨어요. 뭐를 인생템으로 할지도 다 꼽았고 그 인생템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지금 벌써 2월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찍으면은 다 주실란가 고민이 돼서 아직 못 찍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3월 달에 올라가도 나는 볼 자신이 있다. 톡시님 올려만 주세요 해주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들의 이렇게 기를 받아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되게 눈꼬리는 올려주는 모양으로 그려줬어요. 저는 확실히 내리는 모양보다 이렇게 올려서 그리는 모양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얼굴형에는. 여러분도 증명사진 찍으실 때 패치라인이어도 증명사진에서 잘 나오나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꼭 메이크업하고 찍으세요. 그게 제일 베스트로 잘 나온답니다. 그다음에 언더 페이크 래쉬도 그려줄게요. 아까 섀도우였던 티라미슈 컬러 사용해서 다시 브러쉬에 고루 묻혀준 다음에 이 그려줬던 아이라인을 테두리 따듯이 블렌딩을 해줄게요. 살짝쿵 색깔을 입힌 듯이 이렇게 뒤에 섀도우로 브라운 섀도우로 한 번 더 테두리 따듯이 연장을 해주시면 아까 여기 안 했던 곳이랑 했던 곳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확실히 이렇게 연장되는 효과도 되면서 눈을 확실히 더 튀어주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더래쉬에 마스카라 발라주도록 할게요. 저의 인생 마스카라인 에뛰드 정착가라 발라주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는 항상 무쌍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거울을 바라볼 때 렌즈의 눈으로 이렇게 깔고서 발라주셔야지 눈에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때 발랐던 립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발랐던 거는 톡신 립 틴트 2호랑 에뛰드 파우더 로즈 틴트 모어레드 사용해줬습니다. 이게 톡신 립 틴트 2호, 이게 모어레드 컬러입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뭔 차이예요, 톡신님? 이럴 수도 있지만 톡신 립 틴트가 좀 더 핑크빛이 살짝 돌아요. 그래서 조금 살짝 쿨한 느낌이 모어레드보다 좀 더 나은데 모어레드는 톡신 립 틴트보다 조금 더 핏빛 느낌이 나고 명도가 미세하게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톡신 립 틴트를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서 발라줬고 그 다음에 안쪽에 모어레드를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줬어요. 이렇게 발라주니까 약간 쿨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핏빛 느낌도 나고 약간 생기는 넘치면서 좀 고홍리스러운 건 뭐지? 라는 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섞어서 발라줬어요, 그날에. 근데 사진에서 진짜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 먼저 톡신 립 틴트를 이렇게 이제 깔아줍니다.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음파 해줍니다. 그다음에 립브러쉬 사용해서 얇게 베이스로 이렇게 1차적으로 깔아줄게요. 저는 항상 똑같이 오버립으로 연출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따주신 다음에 휴지로 이렇게 덜어내서 깨끗하게 거의 안 묻어 나올 때 라인 쪽을 살짝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파운데이션 발라줬던 거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오버립이 되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따는 것보다 이렇게 스며들 듯하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는 게 좀 더 입술이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오버립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쁜데 저는 그날 이거 모어레드를 안쪽에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줬어요. 음파 해주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브러쉬 사용해서 이어지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때 사노메이션에서 찍었던 증명사진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그때는 렌즈는 오렌지 심포니 3콘
그린 렌즈를 껴줬고요. 그때 옷은 조금 약간 파인 원피스, 랩 원피스를 입었는데 핫핑의 롤란드 원피스입니다. 그거 인스타로 진짜 질문 진짜 많이 와서 제가 이미 다 외우고 있습니다. 착장 정보는 더보기란에 더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 더보기란도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진짜 좀 힘들었던 썰도 풀고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 위드 미를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뭔가 제가 딱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런 초심자의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찍은 게 사실 되게 즐거웠기도 했는데 약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뭔가 침체기를 딱 깨고 찍는 첫 영상인 것 같아서 조금 살짝 발음도 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뭔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저한테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 저희는 산호맨션 왔어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했습니다. 정말. 덕신. 아 귀여워. 갇혔어. 너무 예뻐요. 어떡해. 대박이다 진짜. 네, 좋아요. 좋죠. 마이갓, 좋아요. 우와. 너무 잘한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와, 완전 딴사람이야. 대박이죠.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짠!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꼭 산호맨션에서 찍으세요.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짠! 린전이랑 찍었는데 완전 느낌이 달라요. 대박 너무 예뻐. 근데